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7월 1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32,800포인트, 34,400포인트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리고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상단을 두드리는 과정에서 휴식을 취할 때도 이 중심선 이하를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 요거는 그래도 좀 강력한 모습이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돌파해야지,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딱히 뭐 큰 의미는 없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좋았었기 때문에 살짝 쉴 필요가 있다. 그래도 이제 뭐 가격 조정이 강력하게 나오기보다는 이 정도 12,000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조정 정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기술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이제 상승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긍정적인 모습이죠. 한번 강력하게 올라오고 이제 기간 조정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3,500포인트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뭐 제2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하반기에는 반도체 바닥론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살짝 하단을 이탈했는데 2550과 하단 살짝 이탈한 부분은 오늘 회복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살짝 흔들기 정도 나온 거고, 회복되면 이제 트랩이 나온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추진력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 주에 좀 해주려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우리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이제 주식을 조금 일부 줄였는데 그래봐야 한 18조 원 정도는 남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작년 4분기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18조 원 이상을 매수하고 있다. 19조 원 넘게 매수했다가 조금 줄이긴 했지만 기존에도 7조 원 넘게 거의 8조 원 가까이 매수했다가 남은 게 6조 원이었고, 그리고 14조 원 매수했다가 남은 게 11조 원. 조금씩 줄이는 과정은 나왔었죠. 14조 원에서 줄이고, 그리고 11조 원에서 또 19조 원 갔다가 여기서 이제 18조 원 정도로 줄이고, 여기도 거의 8조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죠 이때. 이 정도로 이제 매수했다가 일부 조절, 매수했다 일부 조절, 매수했다 일부 조절,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번엔 19조 원인데 뭐 크게 뭐 어마어마하게 14조 원에서 11조 원까지 줄이는 거랑 19조 원, 18조 원, 1조 원 줄이는 거랑은 이제 감이 다르죠. 거의 뭐 이 정도면 비중 조절 살짝 한 수준이지 뭐 크게 뭐 줄인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뭐 다시 한번 뭐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8조 원 항상 확인하시고요. 뭐 최근에 뭐 워낙 이제 수급이 이제 뭐 조금 쉬는 구간이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루치 좋았다라고 해서 뭐 과도하게 뭐 고평가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 동향으로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3천억 매수했다라는 건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코스닥도 다우지수처럼 상당 구간에서 돌파 시도하면서 계속 노림수를 갖고 있었는데, 하단을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려고만 하면은 급반등 계속 나오죠.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급반등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중심선 이탈 안 하고 상당 구간에서 노는 거는 좋은 거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려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반도체 바닥론 계속 나옵니다.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한번 올라오고 휴식, 그리고 나서 봄바람 솔솔 불어오면 보면 된다고 했죠. 다시 한번 올라와서 휴식 구간 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72,000원 아래쪽에서 지금 저항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5천 원을 회복한 다음에 여기를 흔든 건데, 11만 5천 원 회복하면은 탄력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는 이 지금 소비가 위축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가 회복되는 건 당연히 좋은 건데, 가전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비 위축에 대한 이제 좀 리스크가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죠. 뭐 스마트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더딘 모습, 그리고 이제 원래부터 좀 무거운 모습 보이죠, 삼성전자는. 그래서 슬쩍 쉬어가는데,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이렇게 밀리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의 성장, 그리고 뭐 인텔이나 뭐 다른 기업들에서
하이닉스의 이제 HBM 차세대 모델까지도 노리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지금도 투자 관점으로 괜찮다라고 봅니다. 기존에도 봄바람 솔솔 불어오면 볼만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좋아졌는데, 이 찬바람 불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때가 계절적 비수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는 수급적으로도 안 좋은, 그리고 이슈적으로 안 좋은 3대 악재, 미국의 긴축, 중국의 봉쇄,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이 3대 악재가 만연해 있었고 수급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당연히 비수기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이때 넘어서 2분기 정도 돼서 봄바람 슬슬 불어오면은 그때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하반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업황 회복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PSK홀딩스 같은 이런 종목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22,500원 돌파 시도 실패하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붙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오늘도 10% 이상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TF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최근에 PSK홀딩스 뒤따라서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밀렸다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 종목의 이제 사이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TF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하네요. 올라갈 때도 예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예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체크하시고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꾸준하죠. 그래서 이제 테스나 같은 경우가 두산그룹에 피인수되면은 이제 시너지가 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룹사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시너지는 다 납니다. 기계 쪽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력 쪽도 그렇고 다 시너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지금 기존에도 이제 43,000원, 44,000원 요 구간 사이에서 저항받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솔브레인이나 테스 같은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 다시 한번 이제 솔브레인 25만 원 노리고 있고, 테스도 다시 밀렸다가 이제 2만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29,000원 지지적 테스트 받고 다시 한번 움직일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 얘기 나오니까 무인공장 얘기 다시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나 아지넥스텍 이런 종목들이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는데, 아지넥스텍이 오늘 1,500원 구간 다시 한번 건드려줬다라는 거. 기존에도 건드리고 오늘 건드리고 거래대금이 이때마다 폭발을 하고 있죠. 그러면 조만간 한번 돌파 시도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은 최근에 이제 바닥까지 내려왔었는데 이제 다시 바닥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거래대금이 좀 작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대금 이것보다 조금 더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조금 더 붙으면서 양봉 나오는 날 다시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리비안이랑 루시드의 추세 상승까지 다시 한번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 다시 한번 생각보다 조금 더 빨라요. 제가 볼 때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정도에 움직일 줄 알았는데 한 달 정도는 빠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8배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쉬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일찍, 아주 조금 일찍 7월 초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 7월 하순부터 괜찮았는데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어도 그래도 이제 조금 쉬긴 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 5, 6월 3개월 쉬었으니까 이제 슬슬 움직일 때는 되긴 했죠. 그래서 예상보다 조금 일찍 움직인 것 뿐이지 예상대로 60만원까지 조정받는 건 기본이고, 만약에 여기서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32% 올라온 다음에 50만원까지는 봐야 된다. 흔들기 여기까지는 피보나치에 의해서도 그렇고 요 정도까지는 기다려볼만 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볼만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50만원대에 비하면 지금 벌써 2배나 올라왔네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빠르게 올라올 종목인가 싶기도 한데, 이게 이슈를 또 붙이는 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를 또 붙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90만원만 유지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이슈가 있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과거 포스코 ICT 때부터 많이 교육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좀 천천히 이제 보자라는 요런 이제 세력들의 의지가 좀 담겨 있었는데, 올해는 포스코 DX로 사명 변경하고 나서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7,000원에서부터 시작했어도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모습이죠. 그래서 19,000원만 유지되면은 또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이 오른 종목은 사실 매수하기는 부담이 되죠. 금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 종목은 조금 이제는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검증이 안 되면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만 되면은 당연히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떤 검증이냐라고 하면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 개발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다라고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뭐 최근에 발표한 거 쓱 보니까 자동차용이 아니라 자전거용이었죠. 그래서 자전거용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자동차용하고는 기술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자동차용으로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만 뭐 증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옵텍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벌써 뭐 2배나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코스모학은 뭐 자연스럽게 바닥 짚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6만원 회복해야지 강력한 모습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도 CNT 도전제 요 바닥권부터 이제 시작하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담아볼 만하죠. 그리고 뭐 대보마그네틱이나 최근에 보면은 이런 PNT나 이런 종목들 한번 뭐 어제 움직이는 모습 보였죠. 그렇다라고 후발주로 대보마그네틱 같은 탈철기 같은 이런 종목들 52,000원 이제 지적 세스 받을 때 아직 거래대금이 좀 안 실려서 뭐 좀 그런데, 거래대금이 조금 실리는 날, 아침부터 이제 좀 활발하게 나오는 날 관심 종목에 두셨다가 좀 볼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전력 수요 대비해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진을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한번 올라왔고, 나머지 이제 그 종목들도 이제 좀 순환매가 돌지 않겠느냐라는 좀 약했었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번 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한전산업 같은 경우가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이제 회복의 신호탄을 알리고 있죠. 그리고 한신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기술이나 일진파워, 지투파워 이런 종목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만신기계 같은 경우가 6,000원 회복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시너지가 발생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더 확대될 수 있다, 움직임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력 수요 얘기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전력주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에도 전력기기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있죠. 네옴시티부터 시작해서 중동 투자 이제 본격화할 기대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추세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뭐 작은 종목으로는 강원전선 같은 경우를 이제 같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 원전 관련주 말씀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에 국빈 방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이 방산주들 대규모 수주 기대감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뭐 K9 자주포 뭐 430문 뭐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이제 현대로템도 뭐 K2 뭐 이렇게, 그리고 LI진엑선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뭐 2차에 참여하면서 수출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또 하나가 이제 폴란드에 현지 법인을 추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최근에 조금 쉬다가 12만원 돌파했는데 12만원 아래서도 금방 14만원 돌파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해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7만원 이하부터 시작해서 2배 이상 올라왔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역시 올해 굉장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제2의 도약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조금 휴식을 취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38,000원 회복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뭐 카이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55,000원을 회복 시도하고 이제 여기서 양봉 하나 좀 더 세워줄 필요가 있겠네요. 거래대금도 부족하고 살짝 걸쳐놓은 거는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LI진엑선 같은 경우도 항상 뭐 방산주 하면은 뭐 뛰어난 기술력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풍산 같은 경우가 이제 탄수 같은 경우를 같이 봐야겠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나오면서 미사일을 계속 지원해줬더니 탄두가 이제 뭐 재고는 다 소진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풍산 같은 경우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 뭐 제노코 같은 경우가 뭐 작은 종목으로 좀 같이 볼 만한데 이 정도까지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뭐 잠수함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조선주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회복되고 지금 45,000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5,000원 구간
구간 넘어가면 뭐 더 좋아질 수 있고 여기서 한번 뭐 쉬었다 가도 되고 항상 뭐 저항 구간이면은 쉴 수 있다라는 건 항상 생각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턴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뭐 삼성중공업도 최근에는 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뭐 회복이 잘 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면서 조선주들 좋은 모습 그리고 그러면 성강밴드나 뭐 태웅이나 뭐 하이로코리아 이런 종목들 봐야 되는데 성강밴드가 드디어 16,000원 돌파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기자재 쪽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 뭐 태용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태용도 이제 17,000원 구간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M 같은 경우가 엔터주 중에서는 조금 남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카카오의 피인수 되면서 이제 매각 이슈로 해서 먼저 움직였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이때 뭐 YG엔터나 뭐 JYP나 이런 종목들은 다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제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SM은 사실 먼저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구간에서 먼저 움직이고 SM 코어가 아니죠. SM이죠. 먼저 움직이고 이렇게 먼저 쉬었기 때문에 이제 선조정이 나온 거예요. 12만원 회복이 중요한데 12만원 쪽으로 붙어가고 있는 거 좋습니다. 12만원 언제 회복되는지 잘 보시고요. SM과 SMCNC 이런 종목들 이제 같이 한번 볼만합니다. 얘는 피인수되면서 매각 이슈가 있으면서 뭐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주가보다 낮아져 있죠.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낮은 부근에 있다, 낮은 주가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빠른 종목은 SM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먼저 움직이게 될 거고 SM 상승이 끝나고 이제 쉴 타이밍이 됐다 했는데 안 움직였다 그러면은 SMCNC도 단기적으로는 그 후에 볼만하다라는 거 연속적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날이고 이제 여러분들 장마철 뭐 본격적으로 또 시작되면서 이제 휴가 준비도 하고 하실 텐데요. 지금 시장은 뭐 하반기에는 더 좋아진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상반기에는 테마성 움직임처럼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았다면은 하반기에는 지금은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정 구간 휴식 구간이 끝나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도 다시 한번 추세 상승 나오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지금 이슈로는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제 금리 인상 하반기에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이거는 물가 보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서 기존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는 고용을 먼저 안정화시킬 거야. 물가는 나중에도 잡을 수 있어 라고 해서 뒤늦게 금리 인상을 했다가 이걸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초전에 이제 딱 잡아야 되는데 하반기에 보면서 한 번에서 두 번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비둘기파적인 것과 매파적인 것도 있지만 기존에 오르자마자 바로 잡기 시작했으면 물가가 뭐 작년 6월이었나요? 9.1%까지 올라갔었죠, CPI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였는데 좀 미리미리 좀 잡자라는 의견에 의해서 이제 두 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반에. 그래서 요거는 잭슨홀 미팅 이후에 상황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급하게 보실 필요도 없고 미리 우려감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세요.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추세는 상승이 시작됐고 우리나라 아직도 너무나도 싸게 나와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외국인들 목표치 3,000, 뭐 2,800, 2,900, 3,000이 아니라 얘네는 그 이상을 보고 있고 사상 최고치 돌파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집을 해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